저 사우나 진짜 싫어하거든요. 냉온은 이거 진짜 심장을 고문하는 겁니다. 하나만으로도 혈관병의 위험을 80%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심장이 보내는 위험 신호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나는 걷는데 갑자기 어지러워. 걸을 때만 어지러워. 또는 걸을 때만 실신을 해. 또는 걸을 때만 숨이 차. 그러니까 내가 몸을 움직였을 때 뭔가 특정하지 못했던 이전에 없던 증상들이 새로 생기잖아요. 이거는 무조건 심장이 보내는 위험 신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가슴이 아프지 않으니 협심증이 아닐 거야. 가슴이 아프지 않으니 뭐 심근경색이 아닐 거야.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내가 없던 증상이 몸을 움직일 때, 즉 심장이 열심히 일을 할 때 나타난다라고 한다 그러면 심지어 실신 같은 경우도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의 위험 경고일 수 있습니다. 온몸에 동맥혈, 깨끗한 피를 보내주죠. 예를 들면 뇌, 심장, 발가락, 손가락 전부 다 보내는데 가야 되는 혈액이 혈전으로 막히게 되면 그 혈액 공급이 못하게 되겠죠. 그러면 대표적으로 뇌졸중, 즉 중풍, 심장병 같으면 심근경색증, 다리 혈관 같으면 다리를 절단해야 되는 상황. 그리고 요즘은 많이 나오는 게 눈중풍, 눈으로 가는 혈관도 혈전으로 막히는 거죠. 그래서 몸에 염증이 많은 사람들이 특히 혈전이 잘 생길 수 있는데 그 염증이라면 쉽게 말씀드리면 뭐 피부염, 이빨의 치주염, 그 다음에 관절염도 있게 되고 대표적으로 암 환자분들이 아무래도 몸에 염증이 좀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혈전의 고위험입니다. 원래는 심혈관병은 과거에는 40대, 50대, 60대, 70대 때 많은 걸리는 병인데 요즘은 쉽게 말하면 20, 30대에 걸려서 오잖아요. 하나도 안 걸려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왜 걸린지 물어보면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담배 하죠? 네, 대부분 하죠. 두 번째, 혈압은요? 대부분 대답이 어떠냐? 진단은 받았는데 안 먹었어요. 콜레스테롤은요? 진단은 받았는데 안 먹었어요. 운동은요? 전혀 안 해요. 좋아하는 음식은요? 뭐 젊은 사람들 좋아하시는 거 뻔하잖아요. 치킨에 밤에 뭐 편의점 가서 그죠? 대부분 야식 좋아하고 그리고 직업은 대부분 오래 앉아 있거나 활동량이 적은 사람. 그러니까 뭐냐면 놀랄 만한 상황들이 요즘은 안 놀랄 상황이 될 정도로 혈전이나 혈관병이 생기는 그 발생 원인 기전 자체가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건강한 생활 습관 하나만으로도 혈전으로 인한 혈관병의 위험을 아주 많이 대략 80%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의자병이라고 하는 용어는 사실은 현대의학에서 새로 생긴 병이에요. 평상시에 어떻게 살든 상관없이 앉아있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심장 혈관병이 잘 걸린다라고 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의자에 오래 앉아야 되는 직업이라고 하신다 그러면 중간중간마다 의자를 벗어나셔야 되고 또 하나 의자가 있다 하더라도 오래 앉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자를 이용해서 다리를 든다거나 또는 배꼽에 힘을 준다거나 또는 항문을 조우는 등등등 의자에 앉아 있을 때도 좀 몸을 뭔가 움직이시는 그런 습관을 가지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극단적인 케이스를 말씀드리면 롤게임 같은 거 하면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게임하잖아요. 14살짜리 중학생인 아이가 밤새 컴퓨터 게임을 한 거예요. 근데 새벽 한 5시쯤 됐는데 갑자기 애가 숨이 찬 거죠. 근데 보통 이제 그 정도 되는 나이 아이가 갑자기 숨 차다라고 하면 너무 오래 앉아 있었다, 뭐 피곤해서 잠 안 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시간을 지체했어요. 그러다가 애가 거기서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심정지가 온 거죠. 119 타고 실려와서 봤는데 너무 오랫동안 앉아 있어서 심부정맥에 혈전이 생겼다가 이게 슬금슬금 타고 올라와서 폐를 막아서 폐색전증이 돼서 에크모를 놓고 한 3개월 정도 병원에 있다가 겨우 이제 퇴원을 했던 그런 케이스가 있고요. 의자에 앉아 있는 시간은 사실은 논문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최소 4시간에서 6시간 이하로 가게 합니다. 우리 사람 몸은 이렇게 앉아 있으면 혈전이 계속 생깁니다. 왜냐하면 피가 천천히 흐르기 때문에 생기게 되고 우리 몸속에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지만 어디선가 피가 좀 나면 혈전이 생겨서 그 피가 더 새지 못하게 막아주는 역할을 계속 하게 되는데 문제는 혈전이 워낙에 작게 생기기 때문에 그냥 생겼다가 없어지고 생겼다가 없어지고 하게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생긴 혈전이 성장하는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그 캐릭터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안 움직이는 사람, 예를 들면 활동량이 적은 사람 또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콜레스테롤, 흡연, 스트레스 등 여러 가지 위험 인자가 있거나 뭔가 그런 위험 인자가 시발점에도 중요하지만 성장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실은 혈전은 앉아있는 저나 모든 사람들이 다 고위험 환자인데 생긴 혈전이 더 크게만 안 만들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의 혈관 상태를 알고 싶다라고 하는데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첫 번째는 병원에 가셔서 진료를 받으면 되는데 진료를 받을 때 힘든 검사가 아니고요. 몸에서 가까운 혈관들 있죠. 대표적으로 경동맥, 그 다음에 대퇴동맥 같은 이런 초음파를 하다 보면 혈관 상태를 객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정말 멀쩡해. 마라톤도 뛰고 있는데 경동맥 초음파 보면 혈관 안에 기름지 끓게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비교적 간단한 아주 어렵지 않은 검사로 병원에서 검진을 받는 게 첫 번째일 것 같고, 두 번째 본인이 병원에서 검사를 안 해도 되니 집에 가서 계단을 오르거나 또는 지하철 계단 또는 버스 정류장 같은 데 다닐 때 좀 빨리 걸어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몸을 움직여 보면 본인의 심장이나 혈관 상태를 정확하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잘 나지 않는다거나 또는 손을 움직이는데 손이 잘 움직이지 않는다거나 또는 내가 운동을 하는데 어느 날은 멀쩡했는데 갑자기 숨이 차면서 뭔가 조금 불편감을 느낀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최소 며칠 연속으로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본인이 자각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자각 증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또 하나 이제 가장 황당했다라고 좀 말씀드리기 어렵죠. 우리나라 분들이 유난히 사우나 좋아하시잖아요. 저 사우나 진짜 싫어하거든요. 사우나 좋아요. 스트레스도 풀고 땀도 흘리면 기분도 말짱해지고 심지어 감기도 잘 난다는 속설 때문에 많이 좋아하시는데, 사우나는 건강한다고 본인이 100% 검사상에서 확진된 사람만 사우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냉온은 이거 진짜 심장을 고문하는 겁니다. 남산에 올라가서 네 심장이 괜찮아 말한다, 이거 고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냉온 하는 것을 조금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유난히 우리나라 분들이 이렇게 가슴이 좀 답답하거나 속이 불편할 때 따는 이런 문화가 굉장히 많이 좀 발달해 있는데요. 실제로 제가 병원에서 응급 환자를 볼 때마다 제일 안타까운 소견이 뭐냐 하면, 누가 봐도 이거는 심근경색이고 누가 봐도 이거는 병인 것 같은데 괜히 따보고 까만 피가 나와서 좋아질 거라고 하는 걸 2시간, 3시간 동안 기다리시는 거죠. 저도 사실은 제가 어릴 때 저희 할머니께서 제가 체하거나 어디가 아프다라고 한다 그러면 먼저 이렇게 손에 피를 모으시죠. 쭉 모읍니다. 모은 다음에 바느질도 이렇게 머리에 쓱쓱 문지르신 다음에 콱 찌른 다음에 피를 쭉 짜죠. 그러면 까만색의 혈액이 나오면 그래, 피가 이제 안 돌아서 그런가 보다, 괜찮아라고 이제 등을 두드려 주시고 이러면 이제 정말 씻은 듯이 좋아지고 하던 이런 경험을 하기 때문에, 또 예를 들면 새벽에 그랬다라고 한다 그러면 괜히 해 뜰 때까지 기다리시고 이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혈전이 막히게 되면 심장이든 뇌든 발가락이든 혈액 공급이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뇌나 심장이나 발가락 같은 장기들은 혈액 공급이 되지 않으면 그때부터 손상이 시작돼서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정말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처음에는 요만한 손상인데 확 이렇게 커지기 때문에 저희가 흔히 이야기하는 골든타임, 시간이 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발 부탁한데, 예를 들면 연세가 좀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좀 가슴이 답답해라고 한다 그러면 따보시기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뭘 해보시라 그랬죠? 일어나서 움직여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체에서 속이 답답할 때 일어나서 움직여 보시면 움직이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냥 속이 좀 거부룩할 뿐이고, 오히려 내가 움직이면 소화불량이 좋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트림이 나고 방구가 나면서 시원하게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심장의 문제일 경우는 일어나서 움직이잖아요. 못 움직입니다. 지금 불편감이 움직이면 더 심해지기 때문에 못 움직이기 때문에 따시거나 누구한테 전화하거나 소화지 찾기 이전에 먼저 일어나서 조금 움직여 보시는 것을 첫 번째로 추천드립니다. 아직도 잘못된 가장 큰 정보 중에 하나가, 심장 나쁘거나 혈관병 있는 사람들은 운동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정말 들었을 때 아연 실색해하는 이런 정보가 너무 넘치고요. 운동은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우리가 매일 세 끼 밥을 먹는 것처럼 반드시 하셔야 되는 치료이자 보약이자 약입니다. 그래서 심장 및 혈관병이 있는 사람도 운동을 해야 됩니다. 원래 운동의 원칙은요,
한번 운동을 하시면 아까 말씀 운동이 꼭 아니더라도 신체 활동도 상관없습니다. 30분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걸레질 같은 경우도 30분을 하셔야 운동 효과가 있는 거고, 스쿼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걷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30분 이상씩 어떤 종류의 운동이든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너무 바빠서 못 하신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기쁜 소식을 알려드리면, 주말에 몰아서 하는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주말 전사, 위켄드 워리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뭐 동호회 활동을 한다거나 등산을 한다거나 하는 것들을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뭐 1시간, 2시간씩 몰아서 하시게 되는데, 이 또한 매일같이 운동하는 것과 거의 유사한 효과가 있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매일 하시기 힘드시면 주말에 몰아서라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주말에도 바빠라고 하시면, 아까 제가 30분 말씀드렸는데 30분도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을 때도요, 예를 들면 제가 앉았다 일어나다 앉았다 일어나다 요거를 시간 날 때 잠깐씩 하잖아요. 그거를 저희가 운동 스낵이라 그래요. 엑서사이즈 스낵이라 그래서 마치 간식을 주워 먹듯이 조금이라도 하는 게 낫습니다. 잠을 잘 자야 됩니다. 왜? 우리가 눈 떴을 때는요, 혈압과 맥박이 미친 듯이 일을 합니다. 심장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또 예를 들면 성격이 제 표현대로 급한 사람들 있죠. 저희 심장내과 환자들이 모아놓은 병동과 호흡기 내과 환자들이 모아놓은 병동은 정말 천양지차입니다. 호흡기 내과 환자분들 숨이 차시니까 조용하십니다. 말씀하시기도 어렵고. 그런데 심장혈관병을 모아놓은 환자분들의 병동은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왜? 다들 성격이 급하기도 하고, 좀 그런 성격들 자체가 심장에 과부하를 많이 걸기 때문에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면 밤에 잠잘 때는 어떻게 되느냐? 심장은 가장 평안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요, 혈압도 아주 많이 떨어지고, 심지어 심장의 맥박도요 천천히 뛰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잠을 잘 주무셔야 돼요. 잠을 잘 주무시는 것도 건강한 생활 습관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건강한 생활 습관에 정확한 정의는 없습니다만은 누구나 다 공감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생활 습관을 가지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흡연은 사실은 제가 가장 싫어하는 가장 위대한 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흡연 자체가 혈관 건강, 그 다음에 혈전, 또는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암 같은 여러 가지 암을 일으키는 굉장히 중요한 발암인자이기도 하면서 혈관 건강을 해치는 정말 주요 범인이기 때문에 흡연은 절대로 안 되고요. 심지어 최근에 나온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면 간접흡연 있죠. 예를 들면 남편이 담배 태우시는 분이 그 아내 되시는 배우자분들이 심혈관 건강이 더 좋지 않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간접흡연도 좋지 않고요. 아직까지도 전자담배도 마찬가지로 미국 심장협회, 미국 심장학회에서는 마찬가지로 심장 및 혈전을 위해서는 금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지금 당장 끊으시는 게 가장 빠르고요. 또 하나는 피우셨던 기간이 짧을수록 금연의 효과가 극대화되기 때문에 나이가 어릴수록, 그 다음에 지금 바로 끊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혈압을 쟀어요라고 하면 저 혈압 정상이에요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혈압은 분명히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숫자를 보셔야 되는데, 숫자가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수축기혈압, 즉 심장이 피를 쥐어짜서 우리 몸으로 제일 많이 피가 나갈 때가 수축기혈압, 밑에 있는 작은 숫자는 이완기혈압이라 그래서 심장이 평안하게,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피를 받아들일 준비가 됐을 때 혈압을 이완기혈압이라고 하는데요. 적정혈압이 120에 80이기 때문에 수축결합과 이완결합이 40이죠. 정확하게 빼기를 하면 이게 아주 대표적인 정상인데요. 그래서 뭐 120에 70, 뭐 118에 뭐 한 79 정도 돼서 한 40, 50 정도가 유지가 돼야 정상인데요. 실제로 혈관병이 있는 분들은 측정을 해보면 120에 60, 뭐 110에 50처럼 맥압 차이가 많이 벌어져서 간혹은 혈압 측정하는 환자분들께서 저한테 밑에 혈압이 너무 낮은 게 아니냐라고 여쭤보시는데, 밑에 혈압이 바로 낮은 이유가 혈관이 조금 병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혈압 하나만 봐도 본인의 혈관 건강을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당장 혈압을 측정하셔서 위에 혈압과 아래 혈압을 측정하시고 빼기를 하셔가지고 쭉 붙이신 다음에 다음에 진료 볼 때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건강검진 하시면 이런 분들이 계세요. 어제 건강검진 했는데 오늘 심근경색증으로 실려와서 사실 돌아가신 분도 있으세요. 그만큼 사실 혈전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건강검진을 하면 내가 혈전이 생길 수 있는 얼마나 위험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숫자를 보셔야 되죠. 아까 말씀드린 혈압, 수축혈압, 이완결합
혈당, 고지혈증 이런 걸 보셔야 되고 또 하나 이제 요즘은 건강검진 하시다 보면 초음파 같은 거 많이 하시게 되면 혈관이 얼마나 두꺼워져 있느냐, 혈관 안에 얼마나 기름이 있느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 최근에 또 많이 하는 건강검진이 바로 관상동맥 석회화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혈관이 얼마나 딱딱해져 있는 보는 CT 검사 등이 있는데요. 그런 검사들에서도 수치가 좀 높다라고 한다 그러면 대부분 건강검진 하실 때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이 정도면 이제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는데 대부분 받아들이기 어떻게 받아들이시느냐, 아니 지금 당장 약 먹으러 소리도 안 하고 지금 당장 증상도 없으니까 뭐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괜찮은 게 아니고 정상에서 조금씩 나빠지기 시작하는 이제 가는 길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방심은 절대로 금물입니다. 누구나 다 걸릴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혈전에 의한 병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알고 계시는 유명한 사람들 중에 혈전으로 인한 심근경색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이 많죠. 잘 생각해 보시면 저쪽에 북한에 계신 그분들도 다 심근경색으로 죽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의사가 얼마나 많이 좋은 약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잔소리했어요. 그죠? 그럼에도 그분들은 이 병으로 죽었거든요. 그래서 100% 예측은 안 되지만 그나마 내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경각심은 가질 정도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